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난수 배열을 만드는 함수들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수들을 난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 정수들을 난수로 만들어내는 함수. 세 번째로, 여기까지 난수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모듈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이 하위 모듈 안에 함수 이름이 randint라고 되어져 있어요. randint는 row, high, 그리고 size, 데이터 타입이라고 아규먼트들이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의 랜덤 모듈에서 파이썬 랜덤 모듈에서 rand range라고 써본 적 있으시죠? rand range. 란드 레인지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난수로 뽑아줬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란드 인트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사이, 이게 범위예요. 로우와 하이가 정수 난수를 만들어낼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란드 레인지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보다는 크거나 같고, 하이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수, 난수들을 정수 난수들을 원소로 하는 배열을 생성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이때 size라고 하는 아규먼트. 이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원래 원소의 개수잖아요. 원소의 개수. 1차원이면 원소 개수의 의미가 맞아요. 1차원 별이면 원소의 개수 의미가 맞는데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름은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지만 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ND 어레이의 예, ND 어레 ND 어레이의 쉐입을 정수 또는 튜플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이면 정수 한 개 혹은 원소 한 개짜리 튜플. 근데 2차원부터는 반드시 튜플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따가 사용 방법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 D타입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 사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쉐입이에요, 쉐입.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이거 쓰면서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어. 하필이면 파라미터 이름을 사이즈로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겁니다. D타입은 말 그대로 데이터 타입이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numPy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 있죠. 8비트 인트, 16비트 인트, 32비트 인트, 64비트 인트 이런 식으로. 근데 D타입은 생략하셔도 돼요. 요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그 다음에 모듈은 random, 함수 이름은 randint, row 반드시 줘야죠. high 줘야죠. 그 다음에 size 줘야죠. dtype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부터 10보다 작은. 0부터 10보다 작은. 자, 그다음에 저는 사이즈라고 명시를 할게요. 5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에다가 정수를 주는 경우. 파라미터 사이즈에 정수를 주는 경우에요. 이거는 1차원 배열 만들어줘요. 파라미터 사이즈에 네, 정수를 전달하는 경우 얘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프린트 해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요. 난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쵸?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는 범위가 항상 0부터 9까지다. 10보다 작다. 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난수들이 만들어진다. 5개짜리. 자, 이때는 사이즈라는 의미가 맞아요. 이때는 사이즈라는 의미가 맞죠. 1차원 별에서는 5개짜리다. 원소 5개다. 그죠? 근데 2차원 별 만들 때, 1차원 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를 튜플로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numpy random randint 범위는 똑같이 0부터 10까지 사이즈를 5 이거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죠.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에요. 쉼표 쓰셔도 돼요. 끝에 쉼표를 한 개 쓰셔도 돼요. 마지막 원소 뒤에 쉼표를 쓰셔도 에러 나지 않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쓰셔도 에러 나지 않아요. 출력해 보시면 출력해 보시면 역시나 원소 다섯 개짜리 1차원 변화를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모양이 쉐입이 O인 이런 모양인 1차원 배열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수를 주는 경우는 이렇게 똑같고요. 똑같고요. 정수로 주나 튜플로 주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1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난수들로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0부터 10까지 사이즈는 4개, 5개로 해볼까요? 네. 이차원 배열로 줬죠. 2차원 튜플로 줬죠. 그러니까 원소 2개, 죄송합니다. 2차원 튜플이 아니라 원소 2개짜리 튜플. 원소 2개짜리 튜플.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이쪽 방향으로 1차원 배열이 4개가 있다. 1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방향으로 1차원 배열 안에서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이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여기는 무엇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다? 쉐입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행이 4개, 열이 5개인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이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정수를 줄 때는 무조건 1차원 배열이고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 원소 두 개짜리 튜플은 2차원 배열, 그럼 원소 세 개짜리 튜플은 3차원 배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난수 생성 배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 넘파이에서 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들이 array 함수, a range 함수, reshape 함수, 물론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뭐 제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더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난수를 만들 수 있는 게 rand n 그리고 마지막으로 randint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넘파이에서 마지막으로 통계 관련된 통계 함수 그리고 메서드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리쉐입에서 했었던 얘기와 똑같아요. 리쉐입에서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데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인 경우에는 numpy라고 모듈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이 펑션 이름 찾아서 아규먼트로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ND 어레이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란 ND 어레이 객체가 있어야 돼요. ND 어레이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 객체에서 메서드 이름을 찾아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 관련 함수란 얘기는 뭐냐면 통계 관련 함수들은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는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 중앙값을 찾아주는 함수, 뭐 중위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중학교 책에는 중앙값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한번 봤는데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네. 중앙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앙값. 이런 함수 이름들이 이런 기능들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제외할게요. 중앙값은 제외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의 함수들은 둘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고 중앙값은 함수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특이하게. 네. 함수는 그냥 바로 함수를 찾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numpy랑 np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듈 이름 접두사로 붙이는 거고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하고 함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합계를 계산할 거냐, 누구를 그게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배열을 아규먼트로 줘야 돼요. 근데 메서드는 그 메서드를 불러주는 객체가 있어요. 그렇죠? 메서드를 불러주는 객체가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에서 메서드를 부르기 때문에 누구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누구의 합계를 계산할 건지는 앞에 있는 객체를 보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인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요. 아규먼트로 배열을 주는 거는 함수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앞에 배열이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체가 돼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자, 무슨 얘기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난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라고 할게요. 정수가 좀 쉬우니까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넘파이. 그 다음에 모듈은 랜덤. 그리고 란드 인트. 란드 인트 범위는 100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10개라고 할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100보다 작은이란 뜻이에요. 시작값이 없죠. 시작값 없이 100보다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럼 시작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알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0 이상 100 미만 100보다 작은 몇 개로 이루어진 10개의 정수 난수를 갖는 배열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프린트 해보세요. 아마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뭐 실행할 때, 난수니까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시작값이 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작값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시작값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란드 레인지에서도 똑같았죠? 똑같았죠? 네. 합계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합계. 자, 함수 사용 방법이에요. 아, 둘 다 한꺼번에 할까요? 함수랑 메서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프린트, 합계.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모듈 넘파이, 그 다음에 sum, 함수 이름 보이죠? 자, 아규먼트 뭘 주라고 돼 있어요? sum? 아규먼트 보세요.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라고 돼 있어요. 배열을. A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배열. 그럼 여기다 뭘 주면 돼요? 위에서 만든 배열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함수니 메서드니 이걸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sum, 넘파이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누구의 합계를? 배열의 합계를 계산할 거죠. 그러니까 배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을 아규먼트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어레이 있죠?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둘 다 같은 숫자를 출력해줬죠. 썸도 432, array.sum도 432.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호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썸이라고 하면 대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 거고 대열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열이 여기 있잖아.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numpy.sum 그러면 sum을 계산해야 될 배열이 없으니까 그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 거고 array.sum 그러면 array에서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럼 평균도 두 가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numpy, 점, 평균이라는 단어가 mean이에요, mean. 이게 함수. 그래서 아규먼트를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rray라고 하면 여기에서 메서드 이름 찾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평균. 합계가 432점이면 우리 10개짜리로 만들었으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43.2가 맞겠죠?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똑같이 안 와도 되죠? 안 와도 되죠?
자, 평균이라는 함수는 뭐다? 민. 넘파이에서는 민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이 따로 있나? 아, 아, 그렇죠? 네. 프린트, 분산. 네, 저도 가끔씩 함수가 만들어져 있나? 안 만들어져 있나? 함수 이름 뭐였지?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 array.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rray 점 바가 있겠죠.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말씀드렸죠. 분산은 얘가 실제값이 72죠. 근데 평균을 계산한 게 43.2죠. 빼기 43.2. 이거를 제곱을 하죠. 이거를 다 어떻게 한다? 다 더한다. 다 더하고 뭘로 나눠준다? 이게 10개죠. 넘파이에서는 10개로 나눕니다. 이게 10개면 넘파이에서는 10개로 나눠요. 그게 분산.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함수는요, np.standard deviation, std라고 돼 있어요. std. 그래서 호출하실 때는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시거나 아니면 배열에서 st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1030.95 루트 씌우면 32 이란 뜻이에요. 32.1 맞죠? 맞겠죠? 그죠? 이게 표준 편차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numpy.std라고 하셔도 되고 그때는 array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array에서 std 하고서 호출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최대값 찾아볼까요? 최대값 이제는 함수 찾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numpy 점 최대값이니까 max라고 돼 있지 않을까요? max예요. max 마찬가지 그러면 자 여기서도 얘는 아규먼트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맥스. 누구의 맥스? 누구의 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레이라고 하면 뭐만 해주면 된다? 메서드 호출만 해주시면 된다. 여기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은 저는 지금 99가 최대값입니다. 99가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뭐 사실 다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제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배열에서 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최소값은 저는 5가 최소값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열에서 최소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린트 중앙값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는요. 미, 디, 언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값은 그 값들을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값들이 홀수계일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게 3이죠. 그쵸? 그래서 중앙값은 3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3하고 4가 둘 다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하고 4를 평균을 냅니다. 이게 중앙값의 정의예요. 홀수계일 때는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가운 그 딱 가운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가운데. 그래서 그게 중앙값이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에 있는 원소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의 평균을 계산한 게 중앙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럼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10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도 두 값의 평균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네, 그렇게 해서 그거 딱 가지고 와서 그 평균을 낸 게 40.0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근데 배열에서는 보세요. ME라고 하니까 메서드 이름이 뭐밖에 안 보여요. 미인밖에 안 보이죠. 미디언이 없죠. 미디언은 메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통계 함수들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용 방법이 둘 다 함수와 메서드 사용 방법 둘 다 가능한데 중앙값인 경우만 특이하게도 중앙 메서드가 제공되지 않아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함수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함수로만.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죠. 함수를 썼는데 앞에 numPy라고만 있어요. numPy는 배열이 아니잖아요. 모듈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최소값을 찾겠다. 누구의 이걸 아규먼트로 줘야 되는 거고. 배열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으면 이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겠다는 의미니까 아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함수는 max와 mi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max와 mi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numpy 점 max까지 하시면 max가 아니라 maxim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함수니까 아규먼트를 배열을 주면 되겠죠. array라고 배열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실행해 볼까요? 죄송해요. 얘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두 개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군요. 맥시멈 여기 아그스라고 하면 되는데 죄송해요. 얘는 사용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다른 함수랑 지금 좀 착각했어요.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요거는 배열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해 주는 거여서 맥시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함수랑 착각했어요. 그 맥스 값이 최대 값이 있는 자리에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제가 그 함수랑 좀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최대값을 찾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된다? 맥스예요. 맥시멈이 아니라 맥스입니다. 맥스.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을 때에는 민이라고 한다. 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맥스, 민 이렇게 하시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